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직접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는 일본과 16강전에서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됩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 전에서 베스트 11을 총 출동시킨 것은 많은 한국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였으며 조 1위를 할 경우 일본과의 맞대결이 예상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전 멤버를 총 출동시키는 것은 다소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의 체력 보존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주전 선수들을 모두 경기에 출전시킨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차전에서 6명의 선수가 경고를 받았으며 이 중에는 손흥민, 김민재, 황인범 등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은 많은 논란과 의문을 낳았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인한 주요 선수들의 결장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에서 경고를 받은 주전 선수들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 전원 출전시킨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추가 경고를 받게 되면 16강전에서 베스트 멤버를 기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축구 팬뿐만 아니라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 역시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선수들을 경기에 출전시킨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들은 제대로 된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레이시아에게 선제골을 내주었으며 이후 연이어 2골을 허용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주요 선수들을 경기 막판까지 빼지 않고 끝까지 뛰게 했습니다. 2대1로 뒤지고 있을 때에야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를 이대로 끝내고 일본을 피하는 전략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적당히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이러한 전략에 선수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후반 막판 프리킥 찬스에서 그의 지시를 무시하고 전력으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과 전략은 팀 내부뿐만 아니라 축구계 전반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떤 전략을 택할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한국 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과 전략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극적인 순간들을 연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보수적인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멋진 슛을 성공시켜 스코어를 2대2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한국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손흥민 선수가 1골로 연결시켰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지시보다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페널티킥 기회를 활용해 한국을 역전시켰죠. 하지만 후반전 추가 시간에 말레이시아가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는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클린스만 감독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는데 말레이시아의 동점골에 웃음을 보였습니다. 이는 경기를 이기고 있을 때는 무표정했던 그의 태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의 전략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이러한 행동은 경기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의 결정과 행동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축구팬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감독의 전략과 의사결정이 경기의 결과뿐만 아니라 팀 분위기와 선수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축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전략을 택할지,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다. 6골이 나왔고 극장 골도 있었다였지만 이어진 발언에서는 화가 난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상대 팀의 페널티킥과 황인범의 장면이 반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골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습 수비 상황에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에게 무조건 조 1위로 올라가서 일본과 맞붙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에 대해 마치 남의 팀 경기를 보는 듯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이번 한국전에서 3골을 넣으며 아시안컵에서 한 경기에 득점한 최다 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감독인 김판곤 감독은 이 경기를 통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그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이번 한국과의 무승부로 인해 그의 인기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와 장기 계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관중들은 한국에 앞서는 점수차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비춰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판곤 감독이 만들어낸 변화라면 그를 신처럼 추켜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팀 선수단은 경기 후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미디어와 축구 팬들에게 선수단에 대한 지나친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대표팀의 부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선수들에 대한 욕설과 비난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죠. 선수들 역시 클린스만 감독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한일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했냐는 질문에 선수들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과 상관없이 선수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이며 동네북 신세가 되었습니다. 작년 9월 요르단의 골키퍼 아메르 샤피는 이미 인터뷰에서 한국이 상대하기 쉬운 팀이라고 평가했었고 그의 말은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졸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사우디와의 16강전 준비에 돌입했지만 대중과 언론의 시선은 한국이 사우디와의 경기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과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이번 경기가 중요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16강전은 한국 대표팀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아시안컵 우승 가능성을 점치는 통계 사이트에서 한국의 순위는 조별 리그가 끝나면서 일본에 이어 2위에서 카타르와 타이국에 이어 5위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과 결과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편 클린스만 감독은 사우디와 태국의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향했지만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착하지 못하고 TV로 경기를 시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코미디 같은 장면을 연출했죠. 그럼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말레이시아와의 경기가 끝난 후에도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해 변함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6골이 오가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다며 소시오패스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16강전에서 사우디에 패한다면 클린스만 감독은 어떠한 가득한 미소와 무개념 멘트를 날릴지, 앞으로 있을 16강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과 대응이 어떻게 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한국 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소식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